17일이죠. KBO에서 이제 기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111명의 도쿄올림픽 야구 예비 엔트리를 발표했는데, 엔트리 발표에 앞서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자, 모두가 네. 궁금하죠. 어떻게 될지. 앞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네. 네, IOC 위원장 모른다. 아베 총리 모른다. 네. 우리도 모르죠. 모르는데 일단 저희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좀 했습니다. 요즘도. 아니, 네, 저를 많이 피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일단 조금 했고 도쿄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지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김경문 감독은 역시 이제 본인이 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대표팀도 차근차근 지금 맞습니다.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 예비 명단 111명을 자, 추려가지고 대한체육회에 제출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야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올림픽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어떤 한 관계자는 자기 예전에 국정원 다녔던 사람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정원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건 사실 CIA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잘 모르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17일에 IOC에서 이제 긴급 이사회를 연다고 해서 분명히 도쿄올림픽과 관계된 이야기고 뭔가 이게 연기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정말 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 이제 국장이 저한테 17일 밤에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거 뭐 IOC가 긴급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의 연기 또는 뭐 1년 연기, 2년 연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 전날에 16일 날에 이제 요즘 제가 뭐 일본 쪽 올림픽 때문에 뭐 NHK 방송도 여러 번 좀 봅니다. 뭐 일본어가 잘해서 아니라 그냥 뭐 한자 위주로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보는 것이죠. 근데 좀 보니까 거기에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도 일본 정부는 연기 가능성을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IOC는 일본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가장 많은 돈을 들인 곳이죠. 그죠? 그렇다면 일본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IOC가 먼저 나서서 도쿄올림픽 연기 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미리 국장한테 이야기를 딱 했죠. 여러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뭐 맞더라고요. 맞는데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 WHO는 IOC에게 넘기고, IOC는 일본 정부에게도 넘기고, 뭔가 이게 서로 이제 책임 돌리기를 하는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IOC랑 일본은 약간 좀 같이 갑니다. 예, 같이 가는데 IOC는 지금 4개월이나 남았는데 도쿄올림픽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본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조직위원회 다카하시 하루유키 집행위원이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이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1년, 2년 연기안을 이야기했어요. 발칵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베 총리가 정상적으로 치르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년쯤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무관중은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니까 바로 그냥 아베 총리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그런 이야기까지 막 오갑니다. 최종적으로 계속 일본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일본 현지 여론이 연기가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기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 관계자들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 IOC 긴급 이사회 이제 회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일본 외신들을 좀 살펴봤는데 일본 언론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왜 취소나 연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라는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좀 올림픽 정상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거대한 돈이죠. 돈. 결국 다 돈이죠. 그렇습니다. 거대한 돈이고 손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연기를 발표를 하나 지금 발표하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 정도까지 한번 이루어지는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난리가 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지금 뭐 학교도 개학을 연기하고
내부적으로는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네. 일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태에서 조금 한 발 비켜 서 있는 것이냐. 근데 한간에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일본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뭐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네. 정답의 퍼센테이지도 나오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안 풀어요. 문제를 안 풀고 난 틀린 거 없어.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상황은 뭔가 이상한 상황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고 얼마큼 퍼져 있는지 아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림픽 때문에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온라인을 위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숫자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더라고요. 일본 뉴스들을 봐도 굉장히 우리처럼 이렇게 뭐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죠. 이런 네. 투명성은 조금 없더라. 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도쿄올림픽 야구 종목에서도 네. 아메리카적 예선과 그다음에 최종 예선 일정이 연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좀 살펴보면 다른 종목들은 더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상적으로 올림픽 그 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는 대회들이 줄줄이 다 취소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IOC가 어제 얘기한 바에 의하면 7월에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올림픽 이제 선수 선발을 다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랭킹까지 다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 올림픽 개최는 사실 뭐 형평성에서 굉장히 당연하죠. 좀 논란이 맞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도 네. 40%가 넘는 출전권이 미지수입니다. 네. 누가 지금 출전권을 땄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팀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좀 많은 거예요. 네. 야구는 좀 더 많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예선이 다 연기가 되고 뒤로 밀려버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예선이 밀린 상황에서 무슨 본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마지막까지도 문제없이 치르고 싶다. 이렇게 쉽다. 예, 희망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어쨌든 올림픽에 대한 뭐 정상적인 개최 여부는 아직 좀 안개 속이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경문 감독을 비롯한 저희 한국 야구 대표팀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111명의 엔트리가 발표가 됐는데 좀 어떤 과정에서 뽑혔고 좀 엔트리를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야, 뭐 네. 이건 뭐 분석이 없습니다. 우리 아는 선수 다 들어갔어요. 네. 111명 정도면 그냥 웬만큼 우리 이름 좀 알고 네. 기사 몇 번 나오는 선수들은 다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네. 안 들어간 선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현진, 김광현, 추신수 네. 이렇게 불러도 오지 않을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네. 제외하고는 조금 뭐 그냥 아쉽다고 생각을 많이 하면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외국인 선수들 제외하고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눈에 띄는 거는 아직 프로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신인 선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조금 의외였어요. 네. 네. 정구범, 소영준, 남지민 이 이제 네. 투수 3명인데 사실 이 선수들을 뽑은 거는 전반기에 이 선수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언제 봐요? 그러니까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 이 선수들도 황당한 거예요. 이름을 올린 이유는 그겁니다. 뭔가 진짜 잘하면 데려갈 거다. 지난해 이영하처럼 그렇게 활약하면 최종 엔트리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 중에 뭐 하나가 됐든 네. 뭐 둘이 됐든 뭐 정말 잘하면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엔트리를 조금 더 뭐 크게 살펴보면 이제 구단별로는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들이 14명으로 네. 가장 많고요. LG 트윈스와 하나 이글스가 각각 12명, 그리고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 11명, 키움 히어로즈, SK, 뭐 NC 이렇게 10명씩 있고요. 기아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가장 적은 9명씩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종 엔트리는 대회 한 달 전에 확정이 되겠죠. 24명. 네. 근데 결국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금은 팀별 안배가 된 것처럼 보여도 네. 나중 되면 두산, 키움 선수들이 많이 갈 겁니다. 뭐 아무래도 단골 손님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상은 되고요. 네. 가장 엔트리에 관심을 끈 선수가 있습니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도 기사를 썼는데 바로 네.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인데요. 지금 빅리그급에서 활약하는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지난해 타율 뭐 2할 6푼 1, 2에 107안타, 19 없는 63타점. 메이저리그에서 19 없는 확실한 장타자죠. 네. 물론 뭐 우투수한테 강하고 자투수한테 조금 약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진짜 확실한 4번 타자다. 4번 타자다. 근데 논란이 있었어요. 네.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 6년 전이지만 벌써. 자, 2014년에 마이너리그 시절에 금지 약물 복용했어요. 그죠? 50경기 출전 정지가 됐습니다. 네. 뭐 본인은 뭐 단순 실수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약물을 하는 선수들은 이제 뻔한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진위 여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라면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 약간 알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예, 이제 행위는 적발할 수가 있어도 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하튼 네. 적발이 됐고 출전 정지를 먹었다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뭐 최지만 선수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는 네. 뭐 본인이 원래 대표팀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네. 지난해 프리미어 때는 최종 발탁이 좀 안 됐었는데 올해 올림픽은 타출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김경문 감독 기술위원회가 이 최지만 선수의 관련 병역 네. 그 다음에 또 약물 이 관련 모르는 거 아니죠. 네. 부담은 있죠. 부담은 있는데 왜 뽑았을까? 왜 뽑았을까 하는 건 지금 사실 우리 대표팀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정도의 멤버가 안 된다. 그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마운드도 그렇지만 방망이도 그래요. 네. 방망이가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건 프리미어 12 때 봤어요. 그때 봤습니다. 네. 김경문 감독도 아는 것이죠. 물론 박병호 선수를 4번에 꾸준하게 밀고 나가서 뭔가 좀 타순이 엉켰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마이너스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고, 네. 그죠? 전반적으로 우리 타자들의 능력이 정말 아니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거포에 메이저에서 이 정도 활약하고 있는 또 뭐 29살의 굉장히 젊은 선수 네. 탐이 나죠. 탐이 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네. 그래서 넣었죠. 그래서 넣었고. 과연 올림픽 때 빅리그 당시 이제 로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차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물론 협조도 하겠지만은 뭐 지금 뭐 100% 장담은 할 수 없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이 선수의 그런 활용 가치를 봤을 때는 그럼 발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발탁될 확률이 꽤 된다고 보고 병역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파가 오겠다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이유가 딱 하나인 것이죠. 이유가 하나인 것이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쓸모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량에 네.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딱 국내 선수들보다 한 수 위다. 특히 이제 빠른 볼 적응 네. 이것은 분명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뽑았던 것이고 템파베이 구단하고의 뭔가 풀어야 되는 문제 있죠. 40일 네. 로스트는 괜찮지만 26인 안에 들어갔을 네. 때는 안 되잖아요. 네. 그건 구단하고 푸는 문제는 뭐 최지만 선수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 그건 뭐 사실은 선수가 의지를 가지고 구단을 설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뽑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런 생각이 큽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비슷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문제 일으킨 뭐 대표 선수들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많습니다. 뭐 문제 일으키고도 오고 뭐 도박하고도 오고 또 뭐 약물하고도 오고 뭐 많습니다. 음주 있죠. 다 했죠. 네. 뭐 논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었다 그러면 뭐 그럼 뭐 누구는 왜 뽑았어 이렇게 또 이야기 다 하실 분들도 계신데 뭐 크게 이슈만 되지 않으면 뭐 대표팀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냉정하게. 일단 최지만 선수가 최종 엔트리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저희가 초반에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네. 아직 데뷔를 하지 않은 신인 투수 삼총사가 이름을 네. 올렸습니다. 고졸 신인 3명인데 정구범, 소형준, 남지민이 한화, KT, NC 선수들인데 이 검증되지 않은 새내기들이 엔트리에 들어갔는데요. 이 선수들 과연 어린 선수들은 네, 사실 이제 괜찮을지. 캠프에서 네.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보여준 게 없으니까 네. 커리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캠프에서 거의 베스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영준 선수는 오선발 후보인데 KT 애리조나 캠프에서 148을 던졌다더라고요. 네. 뭐 스피드가 전부는 아닙니다. 뭐 재고돼야지 스피드죠. 하지만 네. 스피드라는 것은 이 선수의 뭔가 피칭 밸런스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하나 2차 1번으로 이제 지명을 한 이제 남지민 선수도 역시 뭐 실전에서 146 정도 던졌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정구범 선수는 다 인정하잖아요. 네. 가장 잘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 선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뽑았는데 문제는 이제 뭐 시즌이 계속 이렇게 뒤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활약을
뭔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아쉽습니다. 네. 이 선수들도 좀 애가 탈 겁니다. 근데 안 뽑혀도 다음 또 기회가 있잖아요. 네. 이 20살 선수들은. 그렇죠. 1차 네. 엔트리까지는 확정을 지었는데 사실 프리미어 12에서의 결과도 그렇고 좀 김경문 감독과 대표팀이 좀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2년 만에 올림픽 그 본선 무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좀 굉장히 압박감도 크고 성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죠. 네. 어려운 올림픽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일본, 라이벌 일본의 홈에서 열리는 네. 일본의 홈에서 안방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 네. 그리고 프리미어 12에서도 우리가 두 번 붙어서 두 번 다 졌다. 그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분명히 일본은 베스트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여기에 맞서야 되는데 김경문 감독이 이제 프리미어 12에서 박병호 기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야구에 대한 어떤 다른 네. 좀 태클 같은 것도 좀 받으셨죠. 좀 더 진화하실 것으로 보여요. 네. 본인이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예전에 내가 조금 거칠었다 이런 표현들도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는 뭐 얼마 전에 저희 신문 인터뷰도 좀 네. 하셨는데 여러 가지 주위 조언들도 있고 네. 한번 바뀐 부분들도 좀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단기전은 어차피 그죠? 본인의 칼럼만 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국 대표팀에 이제 뽑힐 선수들도 좀 시즌이 계속 밀리면서 컨디션 관리가 좀 어렵고 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만 본다면 지금 다른 나라 선수들에 대한 전력 분석이 좀 멈춰 있는 상태예요. 대회나 리그 다 멈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난관을 딛고 과연 올림픽에 가게 된다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는 것도 큽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올림픽이 아마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할 것이다. 열리지 못할 것이다에 네. 저는 뭐 한 52% 이상이다.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이라기보다 그냥 이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일본으로 와요. 지금 뭐 EU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입국 금지를 했잖아요. 네. 다 빗장을 걸었습니다. 미국도. 근데 유럽하고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아시안 게임도 아니고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자, 왔어요. 온다고 쳐요. 다 조금 더 괜찮았어요. 왔는데 문제는 선수 중에 한 명이 확진자가 나와요. 하나가 아니고 몇몇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냥 종목 올스톱이에요. 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올림픽은 이제 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KBO에서 네. 뭔가 이제 우리 시즌 이거 올림픽 때 뭐 휴직이 갖는 거 네. 이 부분은 그냥 좀 무시하고 시즌 일정을 천천히 준비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네. 봐집니다. 뭐 이러다가 또 올림픽 하게 되면 그럼 또 하는 거죠 뭐. 네. 네. 네, 좀 걱정도 되고 솔직히 우려도 많이 되는데 좀 우리 대표팀은 어찌 됐든 준비 아니 지금 차근차근 상황에서 안 하는 게 맞지 뭘 해. 욕심이지 그거. 차근차근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